여기 A의 거듭제곱근이라고 바꿔주시고요. 밑에 뜻은 읽어보면 되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요 표 정도. 그죠? A의 n제곱근을 찾으시려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고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수 관점은 아실 테지만 문제 풀 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홀제곱근들은 다 하나씩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합시다. 알겠죠? 자, 필기하셨으면 밑에 거듭제곱근 성질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아는 건데 우리 6번 하나만 만들어 보자. 자, 6번에서 n제곱근 안에 n승 들어있는 거 한번 써보세요. 얘는 언제는 절대값 a랑 성질이 같고 언제는 얘가 양수일 땐 양수로 음수일 땐 음수로 나와요. 언제냐면 n이 짝수일 때,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이 개념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써놓으시면 되고요. 내가 이 개념이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건 2인데 이런 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수를 유리수 취급하기 위해선 밑이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2에 3승이 있는데 내가 이 모자를 이렇게 3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렇게 약분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지금은 되네? 어쨌든 이거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알겠죠? 이 모자를 유리수로 만들 수 없어. 밑이 음수일 때는. 알겠죠? 얘를 먼저 연산하고 내 제곱근을 벗기는 거야. 조심해 주시면 되고, 고3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내용이라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밑에 건 필요 없습니다. 이쪽 보시죠. 볼 거 없고요. 3쪽 보시죠. 로그 성질이 나와요. 여기 개념 2번. 여기 체크는 하고 가자. 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자, 요만큼. 그리고 이 앞부분은 따로 한글로 외웁시다. 1이 하는 양수. 그 다음에 당연히 로그의 정의도 중요한데 이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 3의 x승이 7이야. 옛날엔 x가 몇인지 몰랐지. 이젠 x를 알죠. 로그 3의 7. 잘 모르셨던 분들은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 로그 성질 볼게요. 자, 로그 성질 보시면 진수가 1일 때 0 되는 거랑 밑과 진수가 같을 때 1 되는 거랑 이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차로 분리되는 거 다 아실 거고, 이 5번이 이제 우리가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자, 이 5, 6번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예제 하나 써놓읍시다. 제가 무슨 예제 쓸지 아시죠? 그리고 필기 예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색깔 펜 써가지고 누구랑 누가 약분되는지 잘 체크하시고, 남는 애들이 새로운 밑과 진수가 된다. 그리고 막 6이랑 4를 약분하고 3이랑 12를 약분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은 숫자만 약분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 정도 필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수의 로그가 나오면 성질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BA의 동그라미 쳐가지고 여기 AB의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놔. 다 아실 테지만 가끔 헛짓하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주 실수하는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별표 치세요. 진수의 K승되어 있는 거랑 로그 전체의 K승되어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얘는 K를 내릴 수가 없어. 그쵸? 오케이,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상용 로그인데 필요 없고 5쪽으로 갑시다. 5쪽은 여러분들 지겹겠지만 한 번 더 그래프 개형 적을게요. 여기 5쪽 오른쪽에 노트 꽤 크죠? 여기다가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을 또 두 가지로 적을게. 로그 함수라고 했니 내가? 지수 함수.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 0,1이 대표 정점이고 A가 1보다 클 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을 때 내려오는 이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가 1보다 클 때 X와 식 전체의 부호에 따른 방향성에 대한 얘기. 자, 얘가 Y는 X고 AX고 그 다음 X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면 Y축 대칭이 되고요. 근데 이걸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배운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면 원점에서 아래로 한 칸이 대표 정점으로 바뀌고 첫 번째 그렸던 그림이 X축에 대해서 접힌다. 자, 이 상태에서 또 X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Y축 대칭이 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는 식의 부호도 마이너스, X의 부호도 마이너스. 그래서 자기가 X가 마이너스인 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곤 하죠. 자, 이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하나 팁을 주자면 지수함수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면 아래로 떨어진다.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있어요. 이걸 내가 지수 방정식 쪽에다가 쓸까 여기다가 쓸까 좀 고민했는데 여기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냐면 맨 밑에 보시면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해가지고 치환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맞아요? 여기에 4번 만들어 보세요. 자, 4번 만드셨죠? 3번은 일단 AX 꼴이 반복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치? 그럼 우리는 AX를 T로 치환하면서 T를 양수로 주죠. 자, 이런 꼴이 있죠. AX 더하기 A-X 꼴이 반복되는 경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식을 통째로 T로 치환해서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애들은 최소값이 몇이야? 2야. 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왜 2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다가 X축에 대해 T를 하나 그려놓으실게요. 자, 0,1을 지나는 AX하고 0,1을 지나는
a에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이 두 함수가 더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냐. x 절편은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무한히 발산하는 친구에 0이 더해져서 이 점선을 이렇게 따라간다고 배웠습니다. 이 점선을 이렇게 따라간다고 배웠어요. 뭐 당연히 얘가 산술기하로도 최소값이 2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프 모양까지 알고 그래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공부합시다. 되겠죠? 넘기세요. 자,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가 또 나와요. 내가 지수 로그 함수를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 편. 뒤는 금방금방 끝날 거야. 필기 속도 괜찮죠? 다 필기할 수 있죠? 오늘 시간이 걸려도 오늘 정리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이제 6쪽 오른쪽 위에 로그 함수 개형 그립시다. 일단 교과서에서 배운 y는 로그 ax. 자, 얘는 x가 1일 때 모든 로그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진 1,0이 대표 정점이고, a가 1보다 클 때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간다고 배우셨고요. 내려오는데 천천히 내려간다고 배웠어. 그쵸? 여기에 하나 더 해서 로그 함수는 밑 크기에 따라 그래프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천천히 증가하는 빨간색, 조금 더 천천히 감소하는 이렇게 빨간색 두 개를 좀 그려보시고요. 이 그래프 4개의 번호를 매겨가지고 1번부터 시작해서 y는 로그 ax, y는 로그 bx, y는 로그 cx, y는 로그 dx 이렇게 한번 적어봐. 혹시 기억나세요? a, b, c, d 중에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b가 제일 크고 d가 제일 작죠. 기억해요? b가 제일 크고 c가 제일 작죠. 미안. b가 제일 크고 c가 제일 작죠. 기억하세요? 적어놔요. 대소관계. 그리고 당연히 a가 2등, 그 다음에 d가 3등이야. 이거 헷갈려요. x축에 붙어있는 놈이 제일 크거나 제일 작다. 증명은 다 했다 얘들아. 예전에 이거 로그 2의 x고 로그 3의 x라고 치면 얘가 로그 3분의 1 x고 얘가 로그 2분의 1 x니까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증가하는 애들 기준으로 밑이 클수록 증가를 방해한다 이렇게 가르쳤죠. 자, 두 번째,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 방향 4개. 자, 일단 원점으로부터 오른쪽 한 칸 떨어진 곳에서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가 대표고요. 여기서 y의 부호를 바꿔주면 식 전체의 부호가 바뀌면서 로그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나는 로그에 마이너스가 달린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를 a 쪽에 집어넣어서 로그 a분의 1의 x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죠. 나는 저 왼쪽이 더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셔도 되죠. 얘가 로그 2x면 얘가 로그 2분의 1x지. 그 다음에 이 식에 x에 마이너스가 달린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어 있는 그래프 하나. 이제 지수함수와의 차이점은 지수함수는 x에 달려있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로그 함수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식 전체에도 마이너스가 달려있고 x에도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거. 근데 마이너스 1은 밑을 1보다 작게 만드는 용도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저번 주 수요일 수업할 때는 월요일 수요일 수업할 때는 얘네들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예제들도 하나씩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팁을 좀 드리면 x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면 방향성이 더 왼쪽이야. 알겠죠? x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면 방향성이 더 왼쪽이에요. 이렇게 필기하시면 돼. 다 기억나요? 기억나겠지 뭐. 틀리게 적은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책에 필기합시다. 오타도 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오타가 있어요. 자, 이 함수 로그 a의 x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로그 a의 x-n 플러스 n이라고 잡아주시고 이 진수 쪽이 동그라미 치셔서 위에다 씁니다. 자, 정의역 그 다음에 점근선까지. 이렇게 쓰고 넘어가자. 쓰셨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는데 크게 볼 건 없고요. 맨 밑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 자, 요 밑이 같은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밑줄 그시고 역함수이다.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로그 넘기시면 지수 방정식하고 이제 로그 방정식이 나와요. 여기는요, 지수 방정식이 설명할 건 이거밖에 없고요. 7쪽 보시고. 이렇게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가운데쯤에 있거든요. 여기 fx는 0에다가 네모치고 별표 치세요. 지수가 같고 밑이 다른 경우에는 좌우변이 같아지려면 당연히 밑이 같으면 되는데 특별하게 fx가 0이 돼버리면 밑이 뭐든 간에 1이 돼버려서 같아져. 그래서 지수가 0 되는 경우를 꼭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7쪽이에요. 7쪽. 잘 찾아보세요. 넘겨서 8쪽. 하기 전에 잠깐만 미안해. 어, 3번 옆에 4번 적어보실래요?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르거나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르거나 지수가 복잡하면
은채 필기는 해야지. 네 책에 필기 누가 해주니?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뭐 예제 하나 가볍게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난장판인 어떤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못 풀어요, 잘. 양변에 상용 로그나 아니면 밑이 2 또는 3인 로그를 동시에 이렇게 취하면서 식을 좀 간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x를 내려주시면 그냥 x가 되고요. 얘는 x-2 곱하기 로그 2의 3이 되죠. 그럼 로그 2의 3이 x의 개수기 때문에 이 x가 넘어오면 로그 2의 3 마이너스 1 x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2 로그 2의 3이 넘어가면 2 로그 2의 3이거든. 그쵸? 그럼 요거 로그 2의 2니까 또 이렇게 합쳐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x의 개수를 넘겨주면요. x 값을 알아낼 수 있고 보기에는 밑과 진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을 수가 있지. 되세요? 근데 뭐 예제를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고 내리는 거다. 내리는 거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 알겠어요? 내 예상엔 슬슬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온 지 몇 년 됐거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됐죠? 오케이. 자, 넘기시고 지수가 포함된 부등식은 밑이 1보다 작을 때 부등호 방향을 바꾸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서 여기 필기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미지수를 포함하는 부등식의 폴이 1번,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에 2번. 자, 여기 밑줄. 부등호가 방향이 바뀐다. 분명 알고 있을 텐데 맨날 실수해 온단 말이지. 됐죠? 나머지는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밑이 같으면 밑이 같게 풀면 되고, 그리고 지수가 같으면 밑끼리 비교하면 되고, 그 다음에 AX꼴이 반복되면 치환하면 되고. 넘겨서 9쪽 로그가 포함된 방정식. 자, 잘 보세요. 필기 잘 하셔야 돼요.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은요, 얘를 푸는 것보다 훨씬 선결 조건이 바로 뭐냐면, 자, 여기 네모치고 빨리 별표 쳐요. 이걸 다 확인해야 돼, 그지? 그래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풀어야 될 것들이 많다, 그죠? 우리가 얘네 둘을 뭐라고 부르요? 진수 부등식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런 용어는 없다. 그냥 우리끼리 부르는 거야. 쓰셨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말고, 2번 괄호 말고 3번 괄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진수가 같을 때 한번 써보세요. 자, 진수가 같을 때는 당연히 좌변, 우변을 같게 만들기 위해 밑이 같아야 되거든? 그럼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도록 밑도 x에 대한 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좌우변을 같게 만들기 위해 누굴 같게 만들면 되겠니? 밑을 같게 만드는 x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진수가 1이어도 돼요. 네모치고 별표예요. 진수가 1이면 밑이 뭐든 간에 로그 값이 0이 되니까 알고 계실 거야.
자, 됐죠? 그리고 여기 4번에 설명이 돼 있어요.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양변에 A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한다. 이게 있는데 이 설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냥 난장판인 지수 방정식에서 쓰는 거야. 양변에 로그를 다는 거야. 오케이. 자, 넘기시면 10쪽. 로그가 포함된 부등식 개념이 있고요. 여기서도 얘만 체크하고 넘길 겁니다. 미치 같은 경우에 1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미치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 부등식을 푸실 때는 진수끼리 비교를 하되 로그를 지우되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필기하시고요. 여기다 예제 하나 적으세요. 미안해.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로그 2분의 1의 x 얘도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 이렇게 밑을 맞춰놓고 밑이 같으니까 얘네를 제끼면서 부등호 방향을 바꾸는 거란 말이야. 원래는. 근데 번거로우니까 그냥 얘가 넘어간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방정식처럼 대신 부등호를 바꿔야 돼. 됐어요? 요거 실수 많이 하시니까 요거까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옆에. 밑에는 볼 거 없습니다. 넘기시면 삼각함수예요. 자, 호도법 다 아시니까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1라디안이랑 1도를 서로 변환하는 방법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1들을 x로 바꿉시다. 자, x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x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 x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은 파이를 탄생시켜야 되잖아. 180분의 파이가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쓰시고 부채꼴 하나 그려서 세타 잡아주시고 호도법의 정의 하나.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것은 이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때의 중심각인데요. 얘는 이제 57도 정도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호도법 기본. 됐죠? 그 다음에 11쪽 내리시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해가지고 일치하는 거, 방향이 반대인 거, x축 대칭인 거, y축 대칭인 거, y는 x 대칭인 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 거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예요? 아니죠. 한 개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 나오면 너희들이 y축 대칭인 동경 2개 딱 그려가지고 아 얘네 둘이 더하면 180도구나 알아채서 푸는 거야. 그냥 체크만 좀 해두시고 자 얘는 코사인이 같다. 얘는 사인이 같다. 뭐 요 정도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y는 x 대칭 요것도 쓸까? 탄젠 됐어. 쓰지 마. 너무 많아. 헷갈려. 여기는 탄젠트가 같다.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알죠? x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면 둘의 코사인이 같지, 그지? y축 대칭인 두 각에 대한 사인을 구하면 사인 값이 서로 같죠. 그 다음에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두 동경의 어떤 세타에 대한 탄젠트가 같죠. 왜냐하면 동경이 일치해서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부채꼴 호의 길이랑 넓이 체크만 하시면 되겠죠. 이 공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야,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이것도 예제 하나만 쓸까요? 둘레의 길이가 24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 자, 부채꼴의 둘레가 24라는 건 내가 부채꼴을 이렇게 하나 그렸을 때 ER 플러스 L이 24란 얘기야. 그러면 합이 남아있으니까 우린 뭘 구할 수 있냐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공식이죠? 산술기하 공식이죠. 근데 얘가 24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12가 돼.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144는 2RL이 돼요. 그래서 RL의 최대값이 72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니까 36이야. 되시겠죠? 그런데 결국 RL이 72가 돼서 넓이가 최소가 됐다라는 건 RL이 72가 됐다라는 건 산술기하에서 이 등호가 성립한 거거든. 산술기하에서 이 등호는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둘이 같을 때. 근데 ER이랑 L이 같대. 근데 ER이랑 L이랑 더하면 몇이야 지금? 24죠. 그래서 이걸 빨리 푸는 친구들은 ER 플러스 L이 24인 것만 보고 얘가 12, 얘가 12 그냥 이렇게 문제를 끝내요. 둘이 곱해서 2분의 1. 이 정도 나셔야죠. 그죠? 개꿀이죠? 여러분 다 공부하셨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아주 중요한 수업이 되는 거야. 자, 12쪽으로 오시고 삼각 B의 정의, 삼각 함수의 정의 다 필요 없고요. 이 삼각 함수의 부호는 우리가 외웠던 방법만 사분면이 1, 2, 3, 4 사분면이 있으면 올, 싸, 탄, 코 순서대로 양수가 되는 애들인 거지, 그지? 그래서 1사분면에서 모두 양수고 2사분면에서 사인만 양수고 얘는 탄젠트만 양수고 코사인만 양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주고 세타의 사분면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은 있잖아. 보통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만 양수로 나와요. 1사분면 잘 안 줄 거 아니야. 근데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셋 중에 2개 이상이 양수면 1사분면 각이구나 하고 알아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식 2개 당연히 중요 표시 하시는 거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것은 저 자체로도 소중한 공식이지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서로 변환이 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될 거고, 사인의 합이나 코사인의 합, 사인과 코사인의 합 또는 사인과 코사인의 차가 주어지면 이렇게 제곱하는 짓을 정말 많이 하죠. 암산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나오면 요걸 상상해서 얘네 둘을 바로 1로 제껴가지고 이렇게 쓸 거야. 알겠지? 내가 기초 스킬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게요. 저기 덥냐? 이거 니네 모의고사 전날도 한 거야. 기억나? 봐봐. 아 근데 잠깐만, 이걸 끄려면 또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가는데. 이걸 잠그고 에어컨을 켜달라고 하자. 기다려요. 후원장 여기 에어컨 좀. 네, 그냥 버튼 누르면 돼요. 제가 약하게 켜놨어요. 너 필기 잘하고 있니? 안 졸고 있어? 혹시 내가 뭐 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주어져요. 오케이? 이걸로 사인이랑 코사인을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잘 봐요. 뭐 넣어야 이거를 2 곱하고 이거 2 사코로 바꿔가지고 뭐 배각 공식을 쓸 수도 있는데, 자 봐봐. 2배에서요 1을 더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1이 되고, 이걸 머릿속에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보는 거지. 오케이? 그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코니까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저거를 판단하기 위한 세타의 범위는 주겠죠? 이해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가운데 마이너스 2 찌꺼기가 있다라는 건 인수분해했을 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지. 맞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얘네 둘을 조합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시는 이런 기초 스킬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출제된 지 좀 됐고요. 이거 작년 수능 특강에서 나왔었거든요. 수능에 출제는 안 됐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돼. 되겠어요? 되겠죠? 사인 코사인에 곱이 주어져 있어도 우리는 사인이랑 코사인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넘기세요. 삼각함수 그래프 그냥 보세요. 이거는 아시겠죠? 뭐 굳이 하자면 사인은 원점부터 진동이 시작되고 코사인은 0,1, 즉 탑에서 진동이 시작되는 함수고 주기 2파인 거. 그죠? 그 다음 얘 기함수, 얘 우함수. 됐죠? 사실 얘가 중요한 건 아니지. 이거야 뭐 잘 그리니까 이제 사인 코사인에 장난질을 쳐놨을 때가 문제인데. 자, 탄젠트는 제가 어디를 강조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외우셔야 돼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이용할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함수.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탄젠트 함수가 나왔는데 좀 X쪽에 장난질이 그래도 좀 덜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이런 함수까지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아 푸는 건 약간 오바일 수 있거든. 근데 어쨌든 사인이 나오든 코사인이 나오든 탄젠트가 나오든 x의 개수에 장난이 쳐져 있으면 우리가 주기를 먼저 구하긴 하잖아요. 탄젠트는 기준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를 뭘로 나눠야 돼요? x의 개수인 4분의 1로 나눠야 되죠. 근데 제가 이것도 추천을 이렇게 했죠. 분수로 나누기 귀찮으니까 뒤집어서 곱하라고. 맞아요? 탄젠트는 주기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그리는 게 가장 빨리 그릴 수 있다 그랬어? 그렇죠. 주기를 절반해서 얘나 주기를 절반해서 원점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점근선을 찍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원점 대칭 곡선을 그리시는 거야. 알죠? 주기 4파이니까 다음 x절편은 4파이에 생길 거고 다음 x절편은 8파이에 생기겠지. 다음 점근선들도 당연히 여기에 4파이씩 더해진 6파이랑 10파이일 거고요. 근데 물론 x에 장난질이 쳐져 있네. 아 그럼 나 점근선부터 먼저 찾아야지 해가지고 제발 얘들아 외워라. 점근선을 찾아 놓으시고 뭐 여기 n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2파이, 0 넣어서 2파이, 1 넣어서 6파이, 2 넣어서 10파이 이런 점근선들을 으르르륵 찾아놓고 요래 곡선을 올려도 되긴 돼요. 알겠죠? 다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 야, 이거는 너네 시험 전날 내가 너무 자세히 줬지.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필기하고 넘깁시다. 밑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자, 넘기시고. 자, 14쪽의 삼각함수 성질 종합. 이거만 보시고요. 내가 강조할 건 얘네 둘 묶어서 A는 진폭, D는 진동의 중심. 아우 너무 많이 얘기했지. 그 다음 주기가 B분의 2파이. 당연히 탄젠트는 B분의 파이고요. 근데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 A가 진폭 역할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제가 쓰진 않을게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넘기시고 15쪽에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보세요. 여기는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여러분 몇 되는 곳 다 찾으시면 돼. 오른쪽에 하나 추가해 드릴 거야. 코사인 x와 사인 x의 비율이 주어진 꼴. 이런 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는 거지. 최근에 또 자주 나오고 있거든. 까먹으시면 안 돼. 당연히 부등식 쪽에도 있겠지. 근데 부등식은 푸는 방법이 또 달라. 부등식은 푸는 방법이 또 달라. (16쪽으로) 오세요. (16쪽에도) 이렇게 단위원을 이용한 삼각 부등식의 풀이 오른쪽에다가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얘는 예제로 줄게. 사인 x랑 코사인 x의 개수가 같은 문제는 너무 잘 나와서요. 저는 개수를 좀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른쪽에 적는 솔루션 1은 적지 마세요. 일단 삼각 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이 나갔고 사인 코사인이 흩어져 있고 방정식을 풀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걸 코사인으로 나누고 싶어 해 보통. 그럼 코사인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탄젠트가 되고 우변은 루트 3이 돼.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등호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두 번 푸시게 돼요. 한 번은 코사인 x가 양수일 때 언제야?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 x가 0일 때 이제 문제 풀 수 없고요. 코사인으로 나눌 거니까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음수일 때 언제야? 2, 4분면이랑 3, 4분면일 때. 그럼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1, 4분면과 4, 4분면에서 탄젠트가 루트 3보다 큰 곳을 구해야 되니까 탄젠트가 루트 3인 동경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x가 루트 3보다 작은 곳 찾을 거야. 어디서? 2, 4분면과 3, 4분면에서. 그럼 탄젠트가 루트 3이 되게 딱 그려놓고 루트 3보다 작은 곳을 읽어주는 거지. 이만큼을 다 읽어야 돼요. 알겠어요? 답은 다 합쳐가지고 60도부터 뭐 240도까지가 될 것 같아. 이해되세요? 근데 어렵죠?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어차피 x에 장난질 쳐져 있는 건 아니니까 둘 다 주기가 2파이고 얘는 진폭이 루트 3, 얘는 진폭이 1. 그죠? 그럼 이것도 그래프를 잘 그려야겠지? 그지? 니네가 미술적인 센스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은채 같으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미술적 센스가 없어. 그러면 제가 또 알려드렸던 8분면을 쓰란 말이에요.
대신 8분면을 쓰되 진폭 1짜리랑 진폭 루트 3짜리를 둘 다 그리셔야 되니까 한 요 정도로 잘라가지고 진폭 1짜리를 그려주고 여기에 진폭 루트 3짜리를 그리면 돼. 알겠어? 그냥 그리는 거랑 저렇게 그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봐. 야, 근데 결국에 이것도 8분면이긴 한데. 자, 먼저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자, 여기서 그려주면 이렇게 코사인, 이렇게 사인. 돼요? 당연히 연습해야 돼. 자, 지금 사인이 커야 돼, 코사인이 커야 돼? 사인이 커야 되죠. 자, 사인 곡선이 코사인보다 큰 곳 어디예요? 자, 빨간색으로 칠해 볼게요. 여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그래서 여기 x값, 즉 각도하고 여기 x값, 즉 각도를 찾아서 풀면 돼. 오케이? 근데 얘들아, 단위원으로는 각도 찾기가 쉽지만 여기선 각도 찾기가 힘들잖아. 근데 봐봐. 결국 부등식의 경계값이라는 건 이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봤을 때의 해랑 같지 않아? 이 부등식으로 나왔지만 방정식을 푸는 거야. 어떻게? 코사인으로 나눠서. 그럼 여러분들은 코사인이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각도 두 개만 구하시면 돼요. 60도랑 240도.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4파이고 답은 빨강색 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부등식이랑 방정식은 달라. 됐죠? 부등식이 좀 더 방정식보다 이렇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필기하세요. 예제로 써요. 여긴 지울게. 그림 좀 잘 그려보고 8분면 꼭 사용해요. 자, 좋아요. 자, 넘기시면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이 나와요. 공식들 당연히 다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자, 사인 법칙은 아시죠? 우리 스타일. 이렇게 외워줍시다. A는 2R sin A, 이렇게 T자 공식으로 A 필요할 땐 2R sin A, 2R 필요할 땐 sin A분의 A, sin A 필요할 땐 2R분의 A. 자, 그 다음에 제1 코사인 법칙 X, 제2 코사인 법칙 잘 외워주시고 설명 안 할게요.
코사인에 대해서 제2 코사인 법칙 하는 것도 외우시고요. 코사인 A를 찾고 싶다 하면 오른쪽에는 B와 C 투성 이렇게 가르쳤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2번, 3번에 별표 치십니다. 밑에 건 필요 없어요. 해론 기억하고 계시죠? 해론 설명 잠깐 할까?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높이를 찾아야 돼서 높이를 그리고 밑변 두 개를 변수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 h제곱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를 두 번 쓸 수 있는 거야. 169-x제곱은 14-x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225-14-x의 제곱. 뭐 어쨌든 열심히 이걸 정리하고 나면은 28x는 140이 돼서 x가 5 나오거든.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12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푸는 이런 중3짜리 문제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고3인데 이런 걸 너희들한테 평가하겠니? 그렇지 않거든? 넓이를 빨리 찾아낼 줄 알면 돼. 자, 찾아내는 방법은 S라는 요소를 먼저 구하는 거야. 이 인자를 먼저 구하는 거야. 세 변을 다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그 다음에 21 한 번, 여기서 13 뺀 거 한 번, 여기서 14 뺀 거 한 번, 여기서 15 뺀 거 한 번. 자, 21 속에 7 들어있으니까 7 밖으로 꺼내주시고 21 속에 3, 26 속에 3 들어있으니까 3 페어로 루트 밖으로 꺼내주시고 그럼 여기에 8 남고 2 남았으니까 4로 밖으로 꺼내주면 이렇게 84가 나와요. 됐죠? 모르시면 안 되는 거고 얘는 설명 안 합니다. 한글로 써놔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신 공식인데 내가 지금까지 증명을 한 3, 4번 정도 했고 이제는 외워서 쓸 수 있어야겠지. 그죠? 내접 1이나 내심 나오면 항상 의심해야 되는 공식이죠. 또는 문제에서 삼각형 둘레가 몇이다 라고 던져줘도 의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적어 놓으시는 거야. 자, 밑에 건 필요 없어요. 넘기면 수열입니다. 자, 18쪽 볼 거 없습니다. 19쪽 보세요. 자, 19쪽에서는 일반항 네모 뭐 설명은 안 해. 그 다음 등차 수열의 점화식 네모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등차 수열의 점화식 하나 같이 적을까요? 이렇게. 자, 네모 다 치셨으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 두 개 다 네모. 당연히 둘 다 알아야 되지. 그죠? 결국 등차 수열은 일반항, 등차 중항, 그 다음에 합. 이렇게 공식 3개.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랑 등차 수열에 모두 등장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 진짜 오지게 많이 쓰는 A에는 SN-SN-1 여기다 별표 치시고 됐죠?
근데 이제 약간 응용되면 이게 어떤 꼴로 나오냐면 시그마 안쪽에다가 엄청 복잡한 뭔가의 수열을 주고 이렇게 합을 줘. 그러면 이 합을 이루는 수열에 n번째 항이 제발 잊지 마라 이거죠. Sn-Sn-1. 제발 이 과정 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뭐 문제로 나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텐데 제발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자, 넘기면 등비수열. 오늘 개념 정리는 수학 1까지밖에 못하겠다. 자, 등비수열도 여러분 일반항, 중항, 합 찾아서 씁시다. 자, 여기 일반항 옆에 점화식 하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비 중앙에 이제 점화식이 나와 있어. 등비 중앙을 나타내는 점화식 하나. 보통 B제곱은 A씨라고 많이 쓰죠. 그죠? 그 다음 밑에 내리면 등비 수열의 합공식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앞에 거 쓰고 공비가 1보다 클 때 뒤에 거 쓰죠. 자, 이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의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원리합계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건 이제 안 나오니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Sn-Sn-1이 있습니다. 자, 이딴 거 외우지 마시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이거 공부해도 돼. 근데 지금은 니들이 이걸 할 때가 아니야. 아직 이것도 잘 못 써요. 이것부터 합시다. 됐죠? 수열이 좀 빠르죠, 뭔가. 해야 될 게 뻔해서 그래. 이제 넘기면 시그마인데, 얘들아. 시그마는 내가 말로 정리하고 공식 찾아줄게. 봐봐. 시그마 딱 5개밖에 없어.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삼승 공식. 분수꼴, 루트꼴. 끝. 알겠어요? 이 5개가 끝이야. 그래서 22쪽 펴서 여기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삼승 공식 내부 쳐놓고 밑으로 가면 분수꼴 수열 파악할 때 쓰는 부분 분수 공식 나와 있고 루트 들어가 있으면 이런 꼴이야. 얘네가 지금 설명이 약간 부족하니까 이렇게 써놓자. K가 1부터 N까지 가는데 여기에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 꼴 이런 꼴이 나와요. 그죠? 그럼 정리하시면 이 루트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 1이 나오는 거지. 설명은 안 할 거야. 알죠? 전개 쭈르륵 하고 나면 가운데 싹 다 지워지는 거. 맨 뒤에 거랑 맨 앞에 거 하나씩 남는 거 아시죠? 자기가 집에서 지워보세요. 근데 걱정되니까 조금만 써줄게. 알지? 앞에 게 뒤에 걸, 앞에 게 뒤에 걸, 앞에 게 뒤에 걸 지우는 이런 형태 아시죠? 아실 거야. 됐나요? 됐죠? 그다음 넘기면 귀납법. 설명은 안 해요. 이제 25쪽부터 함수의 극한이 나와. 여기가 수학 2거든요. 여기 이론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지금은
우리 7, 8번 저번 시간에 21번까지 한 것 같아. 오늘 걔네들 일단 마무리를 좀 줘볼게요. 22번 펴세요. 자, 쪽수로는 51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좀 적자. 덥다. 41쪽. 얘들아, 원래 이제 작년 교재에는 7, 8번 모음을 넣지 않았어. 근데 요번에 왜 넣었냐면 이거 풀면서 혹시 막히는 게 있으면 개념 정리를 하라는 뜻으로 내가 넣어놨거든요. 1번 위에 쓰세요. 페이지 39쪽에 개념 2번. 그 다음 개념 2번 위에 쓰세요. 페이지 15쪽 삼각방 정식. 자기가 풀다가 막히면 이 페이지를 보란 얘기야. 물론 봐도 안 풀 수도 있지만 넘겨서. 자, 3번 위에다가 쓰세요. 페이지 31쪽 개념 2번. 그 다음 4번 위에다가 쓰세요. 페이지 9번 개념 2번. 자, 그 다음에 5번 위에다가 쓰세요. 페이지 30쪽 개념 2번. 그 다음에 6번 위에다 쓰세요. 페이지 15쪽 삼각방 정식. 아마 이게 4번이랑 똑같이 둘 다 코사인으로 나눠 푸는 문제였을 거야. 쓰세요. 자, 그 다음에 7, 8번 위에다가 쓰세요. 7번 위에 페이지 38쪽 개념 3번. 자, 그 다음에 8번 위에다가 쓰세요. 페이지 3쪽, 페이지 9쪽 개념 2번. 그 다음 9번 위에 쓰세요. 페이지 27쪽 개념 3번. 애들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야, 7, 8, 9, 10 같은 건 기초 문제니까 막히면 개념을 봐라 라고 하면 난 니들이 찾아서 볼 줄 알았어. 나 안 보더라고 일단. 그래서 왜 안 보니? 하고 물어보니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온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찮아도 씁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 페이지 3쪽 개념 2번. 와, 덥다. 그 다음에 11번, 12번 위에다가. 자, 11번 위에 페이지 35쪽 개념 1번. 그 개념 1번이라는 건 애들아, 이렇게 1번하고 네모 쳐져 있고, 이렇게 괄호 2, 3 이렇게 시작되거든? 네모 이렇게 치고 괄호 1, 2 뭐 이렇게 지금 개념서가 돼 있거든요? 이 네모들을 개념 1번, 개념 2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12번 위에 페이지 20쪽 개념 1, 3. 1번부터 3번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넘겨서 13번, 14번 위에 자, 페이지 33쪽 개념 2번. 자, 페이지 38쪽 개념 2번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써놔. 개념 2 플러스 5 기함수의 정적분. 이건 내가 개념 추가해 줄 거야. 쓰시고 15, 16번에 얘는 똑같이 페이지 3쪽, 페이지 9쪽 개념 2번. 얘는 페이지 37쪽의 개념 3번. 자, 그 다음에 17번 위에 페이지 5쪽부터 6쪽까지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 페이지 18쪽은 페이지 35쪽의 개념 1번. 18번 문제는 페이지 35쪽의 개념 1번. 자, 3문제 남았어요. 화이팅. 자, 19번 나왔죠? 아까 했던 거? 유리화 하면 루트 AK 플러스 1 루트 마이너스 루트 AK겠지, 그치? 얘는 페이지 22쪽 개념 2번. 그 다음에 20번 위에 페이지 31쪽 개념 2번. 그 다음에 21번 위에 페이지 22쪽 개념 2번. 그 다음에 22쪽 위에 페이지 31쪽 개념 2의 5번. 이렇게 쓰시고 22번부터 오늘 풀이 시작하면 돼요. 수능 수학은 전문 분야라서 쌤이 자존심도 좀 있거든요. 니들 점수가 안 나오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우리 육모 잘해봅시다. 잘 보세요. 두 가지 솔루션을 적어 가실 겁니다. 책에 적지 말라고 했어요. 그쵸? 이 교재를 위한 노트를 하나 따로 마련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3차 함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다시 접하는 거야. 정석으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곡선 모양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살피실 필요는 없어서 제가 대충 그려요. 뭔가 이 1,2에서 내가 접선을 윽 하고 그렸더니 다시 이쪽 4차 함수에서 접한 거야. 그쵸? 여기에 지금 1,2라는 점이 주어져 있는 거고 여기 점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T 컴마로 잡습니다. 결국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는 문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시작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1,2를 지나도록 맞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기울기 갖고 와야 되지. 미분해서 여기에다 1을 넣는 거야.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실제로는 오른쪽 위로 그렸지만 약간 밑으로 떨어지는 접선인가 봐. 중요하진 않아. 자,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y는
x-t 플러스 ft 잡아놓고 여기 뭐가 와야 돼요? 기울기가 와야 되죠? 도함수 구해놓고 여기에 t를 넣은 4t 3승 플러스 3 내가 정말 많이 강조했던 접점 세팅, 접선 세팅 됐죠? 두 접선이 일치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죠? 자, 전개하셔가지고 전개도 센스 있게 얘랑 x랑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랑 마이너스 t랑 통째로 곱해주고 뒤에 거 쭉 더해주면 y는 4t 3승 플러스 3x 마이너스 3t 4승 플러스 a가 나오고요. 이 두 접선은 일치해야 되니까 4t 3승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3t 4승 플러스 a는 3인 거야. 자, 여기서 t값 찾아주면은 t3승은 마이너스 1이어서 t가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a 값이 6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조금 복잡한 풀이지만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풀이. 솔루션 1. 자, 그 다음에 솔루션 2야. 잘 봐. 어쨌든 A 찾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헤비하게 모든 접선의 방정식을 다 찾아가면서 풀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할 줄은 알아야지. 오케이? 4점짜리에서 풀어야 되고 이 방법이 안 될 때 이걸 또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얘들아 A를 구할 수 있는 등식만 작성하면 이 문제는 끝이란 말이야. 제가 식을 어떻게 작성하나 보세요. 그냥 기울기만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여기다 1 넣는 거지. 그 다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여기다 t 넣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쓸 수 있거든. 아직 A에 대한 식이 없잖아. 하나 더 쓸 수 있거든. 여기 봐. 이런 공통접선 문제는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t-1분의 얘 빼기 얘. 효성이 미적분에선 정말 자주 하던 거지? 평변, 순변, 그지? 그래.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t값 나오니까 집어넣어서 이렇게 비교해주면 a값도 나와요. 훨씬 간결하죠. 이 스킬을 평변, 순변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접선 문제에선 거의 쓸 수 있어요. 요게 순변, 순변, 평변이죠. 되시겠어요? 공부하세요. 알겠죠?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나연이 이해돼? 순변 2개랑 평변 하나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3번. 빠르게 풀겠습니다, 그냥. 페이지 14쪽에 개념 1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걸 못 푸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념 정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간단한 사인 함수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8번면도 필요 없습니다. 대신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보통의 사인 함수가 아니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사인 함수를 그려야 돼서 아래로부터 진동이 시작되는 이런 사인 그려주시고 2가 달려 있으니까 주기가 파이거든. 그쵸? 긴장되는 순간이야. 사인 코사인은 내가 주기를 몇 분할하라 그랬죠? 이거 맞아요. 이거 4로 나눠요. 여기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2파이, 여기 4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 최대값이니까 1, 여기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A에서 최대값을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이게 A고요. B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B야. 그러면 4분의 3파이 어쩌고 4분의 파이 어쩌고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계산할 겁니다. 자, x 증가량은 4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빼기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1 빼기 마이너스 1, 암산으로 2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2분의 파이분의 2예요. 계산해 주시면 파이분의 4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24번 봅시다.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쉬는 시간 없이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개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페이지 29쪽에 개념 1,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근데 사실 개념이랑 약간 관련은 없어 보이긴 해요. 지금 얘들아, 얘네가 뭘 줬냐면 F1은 3이에요 라는 힌트를 주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5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여기 어딘가에서 함수값을 최소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f'x가 몇보다 크거나 같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그러면 이 중간에 함수가 이어지는데 기울기가 최소 몇? 5라는 얘기야. 그럼 모든 지점에서 기울기가 5여야지만 최소값이 돼요. 기울기가 잠깐이라도 5보다 커지면 약간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F5가 이렇게 커져버려. 그쵸? 그래서 그냥 직선일 때가 답이야. 그럼 봐봐. 지금 X 증분은 4잖아.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5니까 Y 값은 몇이겠어요? 20이겠죠? 답은 23이에요. 그래서 F5의 최소값은 F1에다가 델타 X 곱하기 기울기를 구하시는 건데 이게 3 플러스 4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필기 이렇게 하세요. 되세요? 델타 X 곱하기 기울기가 Y증분이니까 요게 Y증분이니까 근데 이런 문제 풀어봤죠. 이해돼? 모든 지점에서 기울기가 5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3이고 내가 5에서 함수값을 최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5가 아니라 점점 증가하는 뭐 이런 함수야. 그럼 F5가 되게 커지잖아요. 그죠? 모든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5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래야 F5가 최소가 되는 거죠. 직선일 때. 얘나 이해돼? 여기. 끝이야? 숙제는 다시 한번 20번까지 낼게요. 알겠죠? 얘들아, 근데 내가 이 책에 있는 180문제 다 외워야 된다 그랬지. 뭐 지금은 복습할 게 얼마 없으니까 꼭 해. 지금 7, 8번 모음
1번부터 24번까지 다시 풀고 풀어보고 혹시 안 되는 거는 오늘 위에다가 개념 번호까지 적어줬으니까 꼭 복습해보고요, 개념들. 알겠죠? 그리고 이만큼이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효성이는 토요일 나오니까 수요일 지금 뒷반 애들 수업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내가 오늘 수업하고 영상 보내줄 테니까 빠진 부분은 좀 봐야 돼. 내가 거기 반에서는 수학토 개념 수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뭐 네 수학토 개념 안 봐도 되잖아.